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금 삼수 커피 토크를 해갖고 매월 셋째 수요일 날 어떤 커피에 대한 어떤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이건 첫째 시간, 첫 번째 이야기인데 커피에 대한 어떤 농도 이야기. 농도고 이제 제목은 이제 품질 논하다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광현이고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유럽 커피협회가 아니고 이제 스페시픽 커피 옵스시에너인데 그쪽에 있는 공인 트레이너 AST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갖고 커피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해갖고 어떤 기사들을 썼고요. 그걸 주제로 해갖고 이제 세미나를 하나씩 진행할 예정이고요.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제 농도가 무엇이고, 이제 커피 농도의 측정 방법, 그리고 이제 크게 쓰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걸로 이제 접근하겠습니다. 농도라는 게 영어는 컨센트레이션인데요. 농도라는 건 뭔가 하면은 액체라든가 기체에 어떤 다른 물질이 얼마만큼 섞여 있는가를 나타내는 게 농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서 뭐 처음 들어보는 용어도 있을 수 있는데 노르말 농도, 몰 농도, 그 다음에 모랄 농도, 그 다음에 무게 백분율, 부피 백분율이라는 이런 단위로 어떤 농도를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커피에서는 대부분 이제 백분율 단위일 수 있기 때문에 무게 백분율 아니면은 부피 백분율을 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커피의 농도에 대해서 어떤 과학적인 접근을 1960년대 이제 로카트 박사가 이끄는 CBC, 커피 브로잉 센터 팀에서 커피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접근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커피의 농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네, 농도가 강하냐, 약하냐. 근데 영어로는 농도는 컨센트레이션인데요. 커피에 대한 농도는 스트렝스라는 어떤 단어를 씁니다. 강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걔네들도 커피가 진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스트롱한 커피, 그 다음에 농도가 낮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위크한 커피라는 어떤 개념들을 써요. 그래갖고 커피 같은 어떤 이런 음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농도가 진하나 옅으냐 할 적에는 이제 스트렝스라는 어떤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간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우리나라 단어로 하면 간이 강하냐 약하냐, 세냐 약하느냐라는 어떤 비슷한 어떤 컨셉인데, 실제적으로 커피는 농도를 컨센트레이션이라는 농도를 쓰는 게 아니고 스트렝스라는 용어를 써요. 예, 참고로 알아두시는 게 낫고요. 그래갖고 60년대 로카트 박사의 어떤 연구 결과 커피 브로잉 컨트롤 차트라는 거에서 처음으로 농도라는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로카트 박사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피 백분율로 어떤 농도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1리터의 커피에, 물에 몇 g의 커피가 녹아 있느냐를 갖고 백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로카트 박사 같은 1리터를 안 썼어요. 1.9리터 정도를 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이제 미국의 어떤 측정 단위가 우리처럼 리터를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건 메트릭 수치라고 해갖고 미터, 톤 이런 것들을 쓰는데, 미국 애들은 이제 물 같은 경우에 쿼터,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 온스 이런 단위를 쓰다 보니까는 조금 어떻게 약간의 정확히는 1리터가 아니고 1.9리터 정도 됩니다. 네, 그런 양으로 어떤 시작을 했었고요. 이런 커피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예. 첫 번째 오븐 드라이라는 오븐 건조 방식, 전기 전도등, 그 다음에 굴절계, 그 다음에 비중법, 이 네 개를 많이 쓰는데요. 실제적으로 네 번째 비중법 같은 경우에는 커피의 농도를 쓰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실험실에서는 가능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비중법을 쓰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시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어떤 정확한 수치들을 뽑아내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쓰는 비중계 갖고 뽑아내면은 추출 커피 같은 경우 농도가 낮아갖고 이게 거의 눈금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이제 비중법을 많이 쓰는 거는 커피보다는 맥주라든가 와인 쪽에서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맥주나 와인에서도 똑같이
농도라는 개념인데, 거기서 이제 농도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개념이냐면, 알코올 도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알코올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비중계를 많이 쓴다고 보면 됩니다. 그 비중계를 이용하는데요. 비중법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뭔가 하면은, 자, 물 1리터가, 무게가 1kg인가요? 아닌가요? 물 1리터가 1kg로 알고 계시잖아요. 맞으면서도 틀립니다. 하나의 가정이 빠져 있어요. 온도라는 가정이 빠져 있습니다. 4도씨 내외일 적에 물 1kg가 1리터입니다. 예, 정확히. 근데요, 4도씨를 넘어서는 있잖아요. 1kg의 물이 1리터를 넘었습니다. 4도씨 밑으로 내려가도 넘었습니다. 예. 위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부피가 이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부피가 증가하는 거고요. 내려가도 이렇게 증가하는데, 내려갈 때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지금은 콜라가 유리병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저 어렸을 때 유리병으로 나오는 콜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좀 맛있게 먹는다고 냉동실하고 다 유리 다 깨지는 거. 그러니까 물이 이제 팽창이 되는 어떤 원리인데, 그래서 물 1리터가 정확히 4도씨에서 1kg의 어떤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어떤 물질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하느냐. 자, 1리터의 물에다가 있잖아요. 100g의 설탕을 녹였습니다.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는 똑같습니다.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1리터의 물에 있잖아요. 100g의 설탕을 녹였어요. 그러면은 이 설탕물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거는 다시 100g의 이제 그 설탕이 부피는 100리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1.1리터가 될까요? 0.1리터라고 보면은 1.1리터가 될까요? 아니면 1리터가 될까요? 예? 경험적으로 1리터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물이 있다는 건 있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차 보이는데요. 실제로 보면 그 안에 공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그 공간 속으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1리터의 부피의 양은 거의 안 변해요. 그런데 질량은 변합니다. 질량은 1kg에서 1.1kg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똑같은 부피에 들어가는 무게의 양이 차이가 나니까요. 그게 밀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밀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물 외에 다른 물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비중법이에요. 그 차이를 이용하는 게 비중법이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비중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비중을 쓰는 경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세 가지 것 중에서, 먼저 오븐 건조에 의한 농도 측정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는데요. 오븐 건조라 해갖고 오븐에 넣고 이제 건조를 시킵니다. 오븐 건조가 커피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결과를 알아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피에 대해서 농도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오븐 건조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8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의 어떤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오븐 건조는 간단해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질의 양이 농도라 했잖아요. 여기에서 물만 다 없애버리면은 남아있는 물질의 어떤 양만 측정해보면은 어떤 농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쓰는 방법은 물을 다 날려버리는 방법이에요. 물을 날리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1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은 100도 이상이 되면은 수증기화가 돼갖고 기체화가 돼갖고 다 날아가는 어떤 그런 구조인데요. 그래서 이제 오븐 건조라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시간이 꽤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먼저 추출 커피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측정하시고자 하는 어떤 추출 커피를 준비를 하세요.
그 다음에 추출된 커피를 추출 과정에서 이제 필터링 작업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커피의 농도를 측정할 적에 쓰이는 TDS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Total Dissolved Solid의 약자인데요. 총 용중 고용량이라는 어떤 걸로 표현이 되는데, 이 TDS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뭐를 제거를 해야 되는가? 부유물은 제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TDS라는 개념은 용액에 녹아있는 물질의 양이지 용액에서 떠다니는 물질의 양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커피를 필터링을 해줘야 돼요. 어떤 부유물질을 없애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핸드드립 같은 경우에 이제 종이 필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필터링은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프렌치 프레소라는 추출기구 아시나요? 예, 프렌치 프레소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필터링 작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어보시면 약간 어떤 부유물질이 떠다니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만약에 프렌치 프레소로 추출한 커피가 있다. 그러면은 측정하기 전에 종이 필터로 한번 필터링을 해주고서 측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에스프레소는 필터링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근데 하나 이제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에어로프레스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에어로프레스. 주사기 같이 피스톤처럼 생기는 거요. 예, 얘는 필터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예, 종이 필터를 사용할 때에 필터링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터링을 해줘야 됩니다. 유럽 바리스타에서도 필터링을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어로프레스에서 들어가는 필터진 있잖아요. 종이 필터는 얘가 다 막아주지 못하고 이 사이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물질이 있어갖고 추가적인 필터링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링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측정하고자 있는 커피의 무게를 먼저 재요. 무게를 먼저 재갖고 그 다음에 오븐에 넣고 가열을 합니다. 정확한 온도는 105도에 맞추도록 얘기를 해요. 105도에 맞추면은, 그러니까 100도로 맞추면은 물이 거의 안 날아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105도 정도로 맞춰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105도로 맞추면은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그래갖고 약간 편법을 써갖고 110도까지 올렸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이렇게 아날로그식 오븐 말고요. 디지털식 오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를 많이 지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는 그 온도에 맞춰서 한 110도 정도에다가 해가지고 이제 측정을 합니다. 건조를 합니다. 그래갖고 1시간마다 무게를 재시면 있잖아요. 무게가 이렇게 쭉 떨어져요. 쭉 떨어지다가 어떤 지점에 가잖아요. 어떤 시간에 가면은 이 무게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줄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 물이 다 날아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내려가서 올라가느냐? 예, 우리가 오븐을 열면은 주위에 공기에 있는 수분을 먹기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거 빨리 날리기 위해서 180도 정도로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러면 이제 커피의 성분이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어떤 양을 측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 온도라는 여기 이제 건조할 때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무게에 감소가 없을 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건조하려는 용기의 어떤 지름, 입구하고 뭐 양하고 이렇게 다 관련되어 어떤 시간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한 8시간 정도에서 한 12시간 정도 실험을 하면 대부분 날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다음에 유리잔에 남아있는 무게를 측정해서 남은 양, 그래서 100분율로 해갖고 남은 무게에다가 추출된 커피 무게 곱하기 100 하면은 이게 질량 100분율이에요. 네. 아까 전에 로카트 박사는 부피 100분율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쪽은 이제 1리터를 기준으로 해갖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이제 조금 다른데요. 무게 100분율과 질량 100분율 사실은 이제 계산해보면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무시하셔도 될 정도의 어떤 갭이기 때문에, 실험에서는 부피 100분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저희들이 정확히 어떤 그거를 재는 설비들이 실험실에서 하기에는 가능한데요. 실험실이 아닌 일반적인 저희 이런 환경에서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거,
더 쉽게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무게를 기준으로 해요. 무게는 온도의 영향도 안 받고요. 지역의 영향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실험은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측정된 어떤 경우를 농도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보면은 퍼센트라는 것만 씁니다. 이게 뭐 1.2%라는 것만 보통 쓰게 하는데요. 저는 이제 실험의 어떤 정확성을 좀 하기 위해서 단위를 좀 다르게 씁니다. 퍼센트 뒤에다가 D를 붙이면요, 이건 오분건조로 측정된 농도라는 어떤 개념으로 직접 접근하고요. EC메타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 TDS를 씁니다. 네, 일단은 이제 토탈 디오브 솔리드에 대한 거를 EC메타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리플렉트 메타는 퍼센트, 저는 이제 BX라는 어떤 단위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수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퍼센트거든요. 네. 요번에는, 요번 세미나에서 안 하는데 나중에 세미나 할 적에는 퍼센트 Y라는 일드라는 거를 써갖고, 이게 어떤 방법으로 나온 농도인가를 어떤 접근할 적에 용어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 보면 EC메타. EC메타는 뭔가 하면요. EC메타는 이제 그 물의 어떤 전기 전도도를 이용해갖고 커피의 양을 측정을 하는 어떤 방식이에요. 네, 원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순수한 물은 있잖아요. 전기 전도도가 0입니다. 부도체예요. 전기가 전혀 안 흘러요. 근데 물에 어떤 이온 물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불순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순물이 들어가면 전기 전도도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에 포함된 어떤 다른 물질의 양은 많아진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필요한 게 TDS 메타를 해갖고 이런 기계들, TDS 메타가 있습니다. TDS 메타는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간극이 있을 거예요. 요게 떨어진 위치가 있잖아요. 거리가 다 동일합니다. 측정하는 거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의 양측의 전력을 흘렸을 적에 얼마만큼 통하느냐를 갖고 어떤 물에 포함된 다른 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EC메타로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하면은 커피도 똑같이 EC메타를 측정하면은 전기가 통합니다. 추출 커피에서. 근데 커피의 성분 중에서 있잖아요. 10분의 1 성분이 전기적인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EC메타로 측정된 값에다가 있잖아요. 커피의 성분이 얼마만큼 포함되어 있는지 알려면은 10을 곱해줘야 됩니다. 가끔 이제 그런 얘기들 하세요. TDS로 나오는 게 ppm이라는 단위예요. 파트 퍼 밀리언. 100만 분의 1이라는 단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EC메타로 측정해 보면은 우리가 1.2% 농도의 어떤 커피를 얘기했을 때 측정하면은 1200ppm이 나와요. 근데 이걸 계산해 보면요. 1.2%가 아니고요. 0.12%예요. 1000분의 이거예요. 그래갖고 가끔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커피 하시는 분들이 처음 이제 하실 때 보면 왜 이렇게 나오느냐를 자꾸만 따지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모르고 그냥 그대로 그냥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커피의 성분 중에 10분의 1만 전기적인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값이 나오는 겁니다. 곱하기 10을 하는데요. 재밌는 건요. 인스턴트 커피라는 거 있죠. 솔루블 커피. 솔루블 커피를 혹시 TDS로 측정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측정해 보시면요. 값이 좀 이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브로잉 커피는요. 브로잉 커피는 10%가 정기적인 특성을 갖는데요. 솔루블 커피는요. 5%만 정기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0을 해야 돼요. EC메타를 측정할 적에는 나온 값에다가 곱하기 20을 해줘야지만이 됩니다. 만약에 1200ppm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2.4%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솔루블 커피는 측정을 해보면서 값이 이게 상당히 미한 값이 나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솔루블 커피는 만들기가 굉장히 편해요. 왜? 100g의 물에다가 만약에 1g의 솔루블 커피를 녹였어요. 그러면은 1%가 나오잖아요. 딱 측정해 보면은 500입니다. 500ppm. 상당히 무기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나와? 내가 이거 곱하기 20을 해주니까. 그래서 TDS 메탈 쪽에서 이게 브로잉 커피냐 아니면 솔루블 커피냐에 따라서는 곱해주는 값이 다릅니다. 예, 오늘은 세미나에서 다루지 않는데요. TDS 메탈로 에스프레소를 측정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에스프레소 측정하시면 값이 엉터리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에스프레소가 20m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를 사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m는 맥시마이즈 10%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한계값입니다. 근데 10%를 정확히 측정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험을 해보니까 한 4% 넘잖아요. 오차가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 4% 이상이 되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TDS 메타로 측정하시는 값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20m가 똑같아요. 아까 전에처럼 나온 커피를 필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측정을 해요. 측정을 하는데 20m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자동으로 온도 보정하는 기능이 있는 20m가 있고요. 없는 20m가 있습니다. 딱 열어놓고 이렇게 딱 보시면요. 여기에 금속 탭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금속 탭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금속 탭이 있나요? 예. 있나요? 한번. 철사 두 개 말고요. 금속 어떤 조그만. 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탭이 있으면요. 저게 뭔가 온도계예요. 자동적으로 온도를 보정해 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꼽아놓고 값을 읽으시면 돼요. 커피가 뜨겁든 뜨겁지 않든. 근데 저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커피를 20도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네, 근데 떨어뜨릴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컵에다가 그냥 떠놓고 있잖아요. 그냥 식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물이 증발이 돼요. 예, 그래서 자기가 측정하고자 하는 측정어보다 농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클로즈를 시켜줘야 돼요. 뚜껑을 덮어갖고 날아가는 물을 다 잡은 상태에서 온도를 떨어뜨려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잘못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요 20m를 쓰는데 20m를 측정하는 것도 이거를 직접 해보신 분들은 어떤 이제 또 곤란함을 겪는가면요. 딱 꼽아놓으면은 값이 딱 나오면 좋은데요. 값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 꼽아놓으면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것도 있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것도 과연 어느 게 정확하냐? 얘는 그렇게 정확한 단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대부분 이제 자기가 어떤 측정할 때 측정 룰을 만듭니다. 나는 꼽아갖고 1분 후에 무조건 측정할 거야. 나는 1분 기준으로. 아니야, 나는 30초 기준으로 할 거야. 예. 그러니까는 꼽아놓고 바뀌는데 그거 꼽아놓은 시점부터 30초가 지난 다음에 어떤 수치를 측정할 것이냐 아니면 1분을 측정할 것인가는 그거는 본인의 룰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값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꼽아갖고 결과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측정을 하는데 여러 번 측정했을 적에 전체 측정된 값에서 최고점하고 최하점은 무조건 빼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점수들 갖고 평균을 내시는 게 좀 더 통계적으로는 확률적으로는 좀 더 정확한 값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TDS를 하는데 TDS는 곱하기 10 해갖고 나오는 걸로 해갖고 퍼센트 TDS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뭔가 굴절계. 굴절계는 뭔가 하면은,
커피의 농도를 재는 굴절기에는 지금 나오는 회사는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VST라는 회사하고 하나는 일본에 있는 아타고라는 회사. 두 회사만 커피의 어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굴절계를 판매를 하고요. 굴절계는 사실은 커피 용도는 아니에요. 보통 뭐를 쓰는가 하면 당도계라는 게 있습니다. 브릭스 메탈을 해갖고 이렇게 그 망원경처럼 생긴 게 있어요. 망원경처럼 생긴 거 딱 보면 있잖아요. 당도가 나오는 값이 있습니다. 이 브릭스 메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브릭스 메탈의 식을 바꾸면은 농도계로 바꿀 수가 있어요. 커피 농도계로. 그래갖고 그 공식은 이제 각 회사들마다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얘기하기는 하는데 온도하고 굴절 가격에 의해서 얘기하는데요. 원리는 뭔가 하면요. 빛의 어떤 굴절을 이용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많이 학설이 정리되는데 옛날에는 빛이 뭐 이런 얘기 좀 너무 이제 이공개적인 얘기인데 입자설이냐 파동설이냐는 얘기 갖고 옛날에 한참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빛은 입자다. 아니면 빛은 파동이다. 옛날에 이제 입자설을 갖고 모든 걸 주장을 했는데 입자설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호이겐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파동설을 주장을 했고, 호이겐스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빛의 파동설이고, 그 호이겐스의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물질의 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원리는 우리가 물에다가 있잖아요. 막대를 이렇게 꼽잖아요. 그러면은 딱 보시면은요, 어떤 각도에서 막대가 이렇게 꺾여 보일 거예요. 직선이 아닌 이렇게 꺾여 보입니다. 왜 꺾여 보이는가 하면은 물하고 공기의 밀도는 다릅니다. 근데 빛이 공기를 통해서 가다가 물로 들어갔을 때 매직의 밀도가 다르니까는 꺾여요, 이렇게 각도가. 그래서 이 각도를 보면은 물의 밀도가 얼마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액체의 밀도가 얼마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 빛을 딱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액체에 반사되어 꽂히는 각도하고 있잖아요. 온도를 딱 측정하잖아요. 두 개만 측정하고 공기를 딱 넣으면은 브릭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똑같은 값을 갖다가 다른 식으로 하면은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커피 쪽엔 TDS라는 용어가 하도 잡혀 있다 보니까 얘네들도 TDS라는 얘기를 해요. TDS 퍼센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ppm이라고는 잘 안 하고요. TDS 퍼센테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아까 전에 추출 커피하고 인스턴트 커피는 20m를 측정했을 때에는 곱해주는 값이 다르다고 얘기했죠. 굴절계 같은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얘는 방식이 정기적인 특성을 쓰는 게 아니고 빛의 특성을 쓰기 때문에 얘는 곱해주는 값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식에서 나온 값이 퍼센테이지예요, 사실은. 그걸 갖다 이제 많은 분들이 ppm으로 읽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판매하는 회사에서도 뭐 ppm이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솔직히 ppm은 아니에요. 정확히 퍼센테이지예요. 그래서 얘는 추출 커피를 측정하는 값이 만약에 1%다. 그러면은 1%예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커피도 1% 나왔다. 그럼 1%가 맞습니다. 얘는 이제 곱해 주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굴절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결과값을 뽑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세 개의 시료에 대해서 각각 측정들을 해봤어요. 똑같은 지금 실험 방법을 측정을 해봤는데, 건조전 무게, 건조 후 무게, TDS 측정과 굴절계 측정과 오븐 건조 농도, 20m 농도, 굴절계 농도. 그래갖고 무게 전하고 무게 후를 이용해서 드라이, 오븐 건조 방식의 어떤 드라이 값이 나오고, TDS 측정해갖고 어떤 TDS 농도가 나오고, 굴절계 측정해서 굴절계 농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게 시료가 아니고 두 번째 게 시료 2고 세 번째가 시료 3예요. 자, 오븐 건조가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TDS가 빨간색입니다. 굴절계가 회색입니다. 회색인데요. 자, 보시면은 오븐 건조 굴절계하고 거의 일치하는 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20m는 있잖아요. 좀 특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럽 바리스타에서 20m로 측정될 적에 측정된 값에다가 물의 TDS를 빼주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물의 TDS를 빼주면 이렇게 다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이론상으로는 빼주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빼주는 게 맞을 수가 있는데 굳이 안 빼더라도 그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일단 그 유럽 바리스타에서는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게 물의 TDS를 측정해서 빼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내가 추출한 물에 대한 어떤 이온 물질의 어떤 양이 있기 때문에 빼주라 그러는데 그게 과연 추출을 했을 적에 어떤 그 커피의 성분에, 그러니까 그라인드 커피에 녹아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거는 논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빼주면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안 빼줬을 적에는 거의 비슷한 어떤 결과값을 도출해 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몇 번 한번 실험들을 해봤고요. 네, 그래서 각 시점별로 오차는 한 0.05%포인트, 그 다음에 최대 0.14%포인트 정도의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해갖고 실제적으로 유효한 값이고요. 처음에는 시작했지만은 5분 건조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데 5분 건조 방식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짧은 시간 내에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봤는데 이시메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값싸면서도 편해요. 그래서 이걸로 값싸면서 편하게 추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플룩스 메타 같은 경우에는 값이 좀 더 비쌉니다. 네, 비싸지만은 좀 더 어떤 정확도는 그렇게 50% 100%예요. 뭐 이게 더 정확하다, 이게 더 정확하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네, 50% 100%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문제 없습니다. TDS는 이제 불제보다 0.6% 퍼센트 정도 낮게 측정인데 이건 TDS 땡 결과고요. 5분 경제에서 가지고 이런 건데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이 커피의 농도를 왜 얘기를 했느냐? 예, 농도 재는 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커피의 농도를 왜 재야 할까요, 저희들이? 보통 신혼 부부들 있잖아요. 신혼 부부들한테서 이제 심심찮게 보는 게 뭔가 하면은 이제 남편이 퇴근해갖고 없었으니까 새색 씨가 된장찌개를 이만큼 해놓는 경우가 많죠. 예, 간을 못 맞춰서. 맛을 보니까는 싱거워요. 된장을 넣었더니까는 짜요. 물 넣고 된장 넣고 물 넣고 하다 보면 이만큼 되죠. 예. 음식점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간을 맞추는 겁니다. 요리사들의 가장 기본이요. 요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간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커피도 똑같아요. 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리스타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만들어내는 커피의 농도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쩔 때 뽑았을 적에 농도가 낮고 다음 뽑았을 때 농도가 높고 농도에 어떤 편차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카페는 망한 카페가 되는 겁니다. 갈 때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카페는 올 때마다 커피 맛이 새롭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그한 얘기고요. 실제적으로 농도를 어떤 측정하는 건 굉장히 일정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기계의 어떤 도움보다는 본인의 어떤 감각을 많이 믿으시죠. 사람이 굉장히 정확한 측정 기구입니다, 사람은. 네,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기계보다 더 정확한 값을 뽑아내는 게 사람인데요. 사람은 가장 큰 단점이 없습니다.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몸 상태에 따라서 그 측정도가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농도를 측정하는 거는 카페에서 품질 관리 쪽하고 굉장히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침에 커피를 측정을 한번 해보고 시력 측정하고 중간, 점심 끝날 적에. 그래서 한 달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카페의 어떤 농도가 일정하게 나오는지. 그리고 바리스타 한 명을 운영하는 카페는 그나마 좀 편차가 좀 작은데요. 여러 명의 바리스타를 운영하는 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바리스타는 진하게 볶고, 어떤 바리스타는 연하게 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하기 위해서 일단 농도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QC 관리하는 데들은, 카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 들어와 국내 카페들에서 이런 어떤 QC적인 어떤 접근들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호주라든가 뉴질랜드 이 카페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하고 있어요. QC 관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농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봤으니까요. 한번 돌아가셔서 한번 측정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이 정도고요. 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